요즘은 군대에서 휴대폰도 사용하고 여러모로 예전보다는 훨씬 자유롭고 좋은 환경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는 2개 포대가 사용하는 부대 안에 공중전화가 딱 한 대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전화기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던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전화기 앞에 담배꽁초는 덩이었고요.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자들은 다들 군대를 다녀오죠. 과거에는 3년씩 군복무를 해야 했지만 요즘은 육군의 경우 복무기간이 18개월이라고 합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당사자들에게는 꽤 긴 시간일 겁니다. 국방부 시계는 항상 느리게 돌아가니까요. 오늘은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여성도 군대를 가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재미로 알아보는 정보라는 점 꼭 참고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입니다. 중동 지역에 위치한 이스라엘은 지형적 크기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영남 지역 정도 되는 작은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중동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주변국들과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최근에는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팔레스타인과는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리아에는 직접 전투기를 몰고 가서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란 등과도 갈등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에는 헌법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헌법이 없는 이스라엘에는 병역과 관련된 법률을 규정한 방위복무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 또는 영주권자는 18세가 넘으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의무 복무기간은 남성은 30개월, 여성은 24개월입니다. 여성의 경우에 전투병으로는 근무하지는 않으며 행정 업무나 후방에서의 지원 업무를 맡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노르웨이입니다. 모든 면에서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는 노르웨이는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합니다. 북유럽에 위치한 부유한 나라 노르웨이는 북극권과 피오르드, 바렌츠를 따라 긴 해안선을 가진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약 540만 명의 인구에 가스와 석유 등 각종 천연자원과 풍부한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크기는 작지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는 미국과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국제 평화유지와 인도주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크기는 좀 작긴 하지만 이지스함을 무려 4척이나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는 북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으며 F-35 전투기를 무려 52기나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공군 전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냥 막 사들이나 보네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작지만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징병 대상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모두 19개월을 복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답게 징병이 싫은 경우에는 까다로운 절차 없이 그냥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스웨덴입니다. 발트해와 인접해 있는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 왕국은 인구는 약 1000만 명 정도이지만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4배가 넘는 큰 국토를 소유한 나라입니다. 높은 생활 수준과 보편적 의료와 교육 등 아주 탄탄한 사회보장 시스템과 진보적인 사회정책으로도 유명한데요. 중립국이었던 스웨덴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스웨덴과 접해 있는 발트해에는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약 3만 8천 명의 정규군과 6만여 명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군대의 규모는 작지만 높은 수준의 중공업 기술을 바탕으로 그리펜 전투기와 CV290 같은 각종 첨단 장비를 자체 생산하면서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성중립적인 군대를 만들어 성평등 확산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그동안 남성만 징병하는 건 여성차별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과거 징병제 국가였던 스웨덴은 모병제로 전환한 이후 다시 2018년부터 징병제를 도입하였는데요. 스웨덴은 남성과 여성 모두 약 11개월의 군복무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북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인 북한은 노동당이 이끄는 일당 국가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최고 권력자 한 명에 의해 대내외 모든 정책이 좌우되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주변국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은 아주 큰 규모의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쟁 준비와 군사력 증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대, 즉 조선인민군은 2020년 기준으로 상비군이 약 128만 명, 예비군이 약 760만 명이라는 아주 큰 규모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징병해서 군복무를 시키고 있는데요. 얼마나 마구잡이로 징집을 하고 있는지 북한군 전체에서 여군 비율이 약 15%나 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군 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남성은 8년, 여성은 5년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가의 나라 쿠바입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나라인 쿠바는 1965년에 설립된 쿠바 공산당이 통치하는 일당제 국가입니다. 쿠바의 인구는 약 1100만 명 정도이며 국토 면적은 한반도와 비슷하고 북쪽으로는 미국, 서쪽으로는 멕시코와 인접해 있습니다. 혁명군으로 알려진 쿠바 군대는 카리브해에서 가장 크고 장비가 잘 갖춰진 군대 중 하나입니다. 쿠바군은 쿠바의 사회주의를 지탱하는 하나의 큰 축으로 국가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쿠바는 서방 측과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고 있고 반대로 중국과는 군사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GDP의 3.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 쿠바군의 병력은 약 5만 명 정도이고 예비군은 약 3만 9천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쿠바도 징병제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여자도 징병 대상입니다. 복무기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 2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에리트레아입니다. 동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에리트레아는 서쪽으로는 사막평원, 동쪽으로는 고지대가 있는 다양한 자연 환경을 가진 나라로 달락 해양국립공원과 가슈바르카 국립공원과 같은 중요한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본거지입니다. 금과 구리, 아연과 같은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경제체제가 농업 위주인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일당제 국가인 에리트레아는 오랜 내전 끝에 1993년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이사이아스 아프웨르키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수가 167개국 중 152위일 정도로 원의적인 국가인 에리트레아는 정치적 반대는 용납되지 않는 열악한 인권 상황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에리트레아는 이웃 국가인 에티오피아와 지부티 사이에서 여러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아프리카의 북한이라는 별칭답게 나라 규모에 비해서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GDP의 20%를 국방비에 지출하면서 약 20만 명의 현역 군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에리트레아의 총 인구가 약 36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런 큰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에리트레아도 징병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징집 대상인데요. 남성, 여성 모두 약 18개월의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이던 타이던 실제로는 더 오랜 기간 동안 군복무를 한다고 합니다.